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그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4위입니다. CCTV 속 노트북 가방 반출. 며칠 전 저희가 정경심 교수의 차명 휴대전화 의혹을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오늘은 행방이 참 묘연했던 노트북 가방을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직접 반출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이현준 의원. 네. 우리 그 노트북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도 참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CCTV에 어느 정도 잡혔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8월 27일 날 검찰이 30군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을 합니다. 자, 그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9일 날 0시, 새벽 0시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에게 전화를 해서 자, 영주 동양대까지 좀 빨리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서 원래 이 자산관리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 통해 밝혔지만 원래 정경심 교수 방에 있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양이 맞지 않아서 결국 교체를 못하고 저 지금 장면에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1일날 새벽 오전에 동양대에서 PC를 직접 저렇게 들고 나오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기를 들고 나와서 이제 이 파일을 본인 주장을 그렇습니다. 파일을 보려는 게 파일이 너무 커서 못 박아서 결국 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조금 더 천천히 가면 이현정 의원님이 아까 앞서 설명했던 건 동양대 얘기고 그렇죠.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이건 이틀 전에 이제 자택 앞의 모습이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동양대 PC 반출 모습입니다. 아, 동양대고요? 네, 압수수색 이틀 전에 이제 동양대 그렇죠. PC를 이제 반출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자, 이거 이제 반출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오전에 다시 이제 이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서류를 들고 다시 이제 연구실로 다시 찾아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색을 메고 나가면서 아까 처음 봤던 사진 같이 색과 함께 노트북이 든 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이 가방이 어디에 가느냐가 이제 제일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지난 6일 날 그 청문회 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 이 자산관리인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 차 뒤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거 들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니까 그 안에서 노트북과 함께 바로 이 휴대폰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심칩을 갈아 끼는 휴대폰. 그걸 통해서 이제 조국 장관과 통화하는 걸 목격했다는 게 이 자산관리인의 증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때 가지고 왔던 노트북, 과연 이게 지금 어디가 있는가? 바로 검찰이 여러 가지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사포로도 제안을 해봤고 해당 사진으로도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서 증거인멸 관련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잘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틀 사이로 어떻게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이 됐는지 사진으로 사파로도 만나봤는데 그런데 저는 이수희 변호사님 이 부분을 더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근데 이제 반팔에 상당히 옷차림이 가볍고 편안한 차림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 저 항상 보통 사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한 자산관리이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수백억 자산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기사를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증권사에 전화하면 담당 PB가 운전도 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뭐 한 30억 가량 정도로 투자한
고객이고 그리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잦지가 않아서 그렇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VVIP로 할 고객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나 뭐 그 가족들과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뭐 여하튼 저런 그 일을 저게 증거인멸 범죄가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안 갖고 같이 저런 편한 차림으로 가서 그 심야에 내려가서 운전을 해서 내려가서 저희를 도울 만큼 그렇게 좀 그 정경심 교수나 뭐 그 정경심 교수 가족에 대해서 친밀감 이상의 어떤 뭐 심리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뭐 조국 교수나 뭐 이런 좀 이름 있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정도 옷차림에 저런 일을 저거는 뭐 증거인멸의 공범인데 여하튼 저런 범죄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정경심 교수가 아주 많은 내밀한 얘기들도 해줬다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경록 씨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내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김경록 씨가 증언하는 내용, 진술하는 내용의 신빙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럼 없는 사이라는 게 뭐 사진에서는 얼핏 짐작은 되는데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일반 고객과 다를 바 없는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밝혔었지만 유시민 이사장 녹취록 전문에는 조금 다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에 관해서만 업무상의 관련을 가지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객의 자산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이랑 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되는 관계, 그 범위를 안 벗어났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고객과 자산관리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는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조화장. 조국 교수님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도 부인이 불안해하셨어요. 그 당시에 동생도 투자 손실 냈고 정 교수의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형제가 한 재산 소송도 나고 이런 아주 내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뭐 투자하고 운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뭐 경제적인 상태 아니면 그 주변 여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뭐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김경록 씨와 이 정경심 교수는 뭐 상당히 이 가깝게 이 경제 상태 또 이 주변인과의 관계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남편인 조국 교수는 점점 이 정치권으로 멀리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자산 관리, 총체적인 어떤 자산 관리를 해온 집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이제 이번 주말에 정경심 교수를 4번째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접하고 왔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행방에 묘연했던 노트북이 분명히 노트북 가방이 CCTV에 포착이 됐으면 이번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 노트북의 행방을 검찰에 쫓겠네요. 그럼 소환해서. 네, 뭐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만약 그런다 그러면은 뭐 차량에 저 블랙박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차량 이동에 따라서 당시 이제 그 여의도 호텔에서 나와서 이후에 행적에 따라서는 뭐 숨겨놓은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저 노트북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피의사실 공표가 워낙 그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좀 더 보도되는 건 없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김경록 씨가 말한 거에 의하면 2018년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정경심 교수하고 오촌 조카하고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와 관련된 어떤 이제 증거를 뭐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노트북이나 기타 다른 전자 기록에 그 오촌 조카와 관련된 자료들이 꽤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뭐 3번 소환됐지만 기록 읽는 데만 12시간이 뭐 열람만 들어가고 해서 조사 자체가 많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도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요. 이번 주말 4번째 소환 조사 얘기와 노트북 가방 반출 얘기 짚어봤습니다.